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시트 제작 및 도면화 기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D 기반의 도면 작성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등이 집약되어 계획된 정보를 정돈하여 표현합니다. 하지만 빔툴은 기본적으로 2D 도면 제작을 목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익히 그려온 도면처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빗에서 작성된 3D 모델을 2D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은 스케치업으로 모델링 후 DWG로 변환 후 도면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공된 도면화 기초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줍니다. 먼저 평면도의 뷰 범위 조절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창 범위 항목에 뷰 범위 옵션 편집을 눌러줍니다. 팝업창 좌측 하단의 표시를 클릭하면 샘플 뷰 범위가 나타납니다. 이를 참고하여 1차 범위와 뷰 깊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단 기준면의 값을 10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때 절단 기준면은 상단 기준면보다 높게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으로 변경하였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방에 배치된 미닫이 창들이 평면도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창들이 절단 기준면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 절단 기준면을 다시 수정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절단 기준면 범위를 수정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부 영역의 뷰 범위를 조절하고자 할 때 평면 영역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면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영역에 스케치를 하여 해당 영역의 뷰 범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뷰 탭 작성 패널로 이동하여 평면도 평면 영역을 클릭합니다. 그리기 옵션을 사용하여 영역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작성된 영역 선택 후 특성 창의 뷰 범위를 클릭하여 조절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평면도의 뷰 범위 옵션에 절단 기준면을 1200으로 수정하고 평면 영역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면기호 변경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면기호 선택 후 특성창의 유형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래픽 항목의 인면 태그 값을 클릭합니다. 클릭 시 나타나는 사각 박스를 눌러 인면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단 유형 리스트에서 12mm 원형으로 변경하여 적용해 봅니다. 다음으로 단면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뷰 탭 작성 패널로 이동하여 단면도를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에 단면 뷰를 작성합니다. 도면 표현에 따라 단면선 생략이 필요한 경우 단면 기호 선택 시 중앙에 나타나는 절단 마크를 클릭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절단된 단면선을 재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단면 기호 선택 후 중앙의 절단 마크를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분 상세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한 영역에 새로운 뷰를 작성하고 상세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콜아웃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뷰 탭 작성 패널로 이동하여 콜아웃을 클릭하고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사각형 콜아웃이 작성되며 경우에 따라 직접 영역을 스케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평면에 추가된 콜아웃 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 뷰에서 주석 탭 상세 정보 패널 옵션들을 활용하여 디테일 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평면도로 이동하여 콜아웃 경계와 지시선 변경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창 그래픽 항목의 가시선 그래픽 재지정 옵션 편집을 클릭합니다. 주석 카테고리로 이동하여 하단의 객체 스타일 옵션을 클릭합니다. 카테고리 중 콜아웃 경계 선택 후 확장하여 선 색상과 선 종류를 변경합니다. 프로젝트 내에 동일한 상세를 갖는 뷰가 존재할 때 해당 상세를 공유하는 콜아웃을 배치하여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동일하게 콜아웃 작성 메뉴로 이동하고 수정 탭 참조 패널에 위치한 다른 뷰 참조를 클릭하고 해당 부분 상세 선택 후 영역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3D 뷰로 이동하겠습니다. 뷰 하단에 위치한 비주얼 스타일 옵션 클릭 후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을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기존 스타일과 함께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티엘리어싱 기능을 사용하여 선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투명도를 모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표현하거나 모델의 선을 스케치로 변경하는 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뷰의 배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소 변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소 변이란 작성된 각 요소를 분리하여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거나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여 3D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의 실제 모델의 위치나 속성이 변경되지 않고 요소 변이를 실행한 뷰에서만 모델의 위치나 모습이 적용됩니다. 작업을 위해 뷰를 작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의 3D 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뷰를 복제합니다. 복제된 뷰의 이름은 요소 변이로 변경하겠습니다. 뷰에 나타난 레벨을 숨긴 후 작업하겠습니다. 특성창의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주석 카테고리로 이동하여 레벨의 체크박스 해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요소 변이를 하고자 하는 요소 선택 후 뷰 패널에서 요소 변이를 클릭합니다. 해당 요소는 변이 세트로 변경되고 요소 중심에 위치한 XYZ축을 활용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동시킨 위치에 다른 요소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상단 변이 세트 항목의 편집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추가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요소를 클릭하면 변이 세트 위치에 맞게 수정됩니다. 경로 옵션은 모델 요소의 원래 위치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변이 세트 선택하고 경로 옵션을 클릭 후 해당 요소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요소의 원래 위치까지의 경로가 미리 보기 형태로 나타나고 이때 클릭하면 경로가 작성됩니다. 3D 뷰 이동 후 모델을 확인해 보면 실제 모델은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이 세트를 다시 원위치하고자 한다면 변이 세트 선택 후 상단 리본 항목 옵션 중 재설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른 요소에도 요소 변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트를 추가하고 도면을 넣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뷰 탭 시트 구성 패널로 이동하여 시트를 클릭하고 표지 시트를 추가합니다. 시트에 표기되어 있는 정보는 관리 탭 설정 패널 프로젝트 정보와 연동됩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상태, 발행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시트를 확장하여 도면의 번호와 이름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면을 넣을 수 있는 세로 시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뷰 탭 시트 구성 패널로 이동하여 시트를 클릭하고 세로 시트를 추가합니다. 시트의 정보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도 가능하지만 시트 특성 창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시트 이름을 1층 평면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추가한 시트에 도면을 넣어 보겠습니다. 추가 방법은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해당 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는 방법과 뷰 탭 시트 구성 패널에서 뷰 기능을 사용하여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면 추가 후 시트에 맞게 축척을 변경해 줍니다. 도면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위치를 맞춰줍니다. 시트를 벗어난 주석 기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층 평면도로 이동하면 시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트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트 뷰에서 작업합니다. 도면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도면이 활성화되고 이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시트에 맞게 도면이 배치되었지만 여전히 인면 기호는 시트를 벗어나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므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창 범위 항목으로 이동하여 두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표시된 영역을 알맞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특성창 범위 항목에 자르기 영역 보기 옵션 해제 후 뷰를 비활성화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외부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뷰 비활성화 또는 외부 영역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면 영역 조절이 끝났다면 뷰 포트의 위치를 알맞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뷰 포트의 길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 도면 선택 후 나타나는 포인트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면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뷰 탭 시트 구성 패널로 이동하여 시트를 추가합니다.
시트 이름은 입단면도로 변경하겠습니다. 도면을 시트에 배치하기 전에 가이드 그리드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위치에 도면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드와 레벨만 스냅으로 인식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뷰 탭 시트 구성 패널로 이동하여 가이드 그리드를 클릭합니다. 이름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가이드가 작성됩니다. 가이드 가장자리를 클릭하여 그리드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 변경이 필요하다면 VV를 눌러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 옵션을 사용하여 주석 카테고리 객체 스타일 옵션에서 가이드 그리드 색상을 바꾸어 줍니다. 가이드 영역을 도면 영역에 맞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만 스냅이 걸리지 않으므로 대략적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가이드는 다른 시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인면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뷰 탭의 뷰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인면도 남쪽을 넣어줍니다. 시트에 맞게 도면 축척과 레벨 등을 조절해 줍니다. 다음으로 단면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단면도는 구획으로 표기된 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시트 하단 영역에 단면도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도면들은 뷰를 활성화하여 비주얼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상세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소 변이와 콜아웃을 넣어 보겠습니다. 뷰 탭 시트 구성 패널로 이동하여 시트를 추가합니다. 시트 이름은 기타로 변경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레벨 1 콜아웃 뷰와 요소 변이 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 일람표 작성 후 시트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문 일람표는 뷰 탭 작성 패널로 이동하고 일람표 수량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팝업 창이 나타나면 카테고리에서 문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필드 값은 차례대로 패밀리, 유형, 폭, 높이, 마크 순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문 일람표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된 일람표를 시트에 배치합니다. 배치된 일람표를 선택하여 열의 너비를 조절하거나 일람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은 일람표 선택 후 나타나는 절단 마크를 클릭하면 나누어지고 일람표가 선택된 상태로 포인트를 움직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진 일람표를 다시 합치고자 한다면 일람표 좌측 상단의 이동 표시를 클릭한 상태로 좌측 일람표 가장자리에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층 평면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입단면 뷰와 콜아웃 작성 시에 공란으로 비어있던 뷰 태그가 시트에 배치되면서 자동으로 시트 번호가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정보의 실시간 연동을 통해 기존 업무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트 제작 및 도면화 기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